SK 하이닉스 목표가 400만 원. 이 숫자만 보면 솔직히 너무 세게 들립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인데 여기서 또 이런 목표가가 나온다고? 말이 되나 싶죠. 그런데 오늘은 이걸 간다, 못 간다로 볼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증권사가 왜 하이닉스를 예전 메모리 사이클 주식이 아니라 AI 인프라 핵심 기업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느냐? 바로 이걸 봐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SK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요즘 하이닉스 이야기하면 반응이 딱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엔비디아랑 HBM 생각하면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않냐? 사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하이닉스는 분명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건 위험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이닉스를 예전처럼 단순 메모리주로만 보면 지금 시장이 왜 이 종목에 높은 평가를 붙이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그냥 반도체 업황 좋아서 오르는 주식이 아니라 AI 서버 시대에 필요한 핵심 메모리 공급사로 다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상향은 이 재평가가 시장 안에서 얼마나 강하게 번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예전 하이닉스는 정말 단순하게 보면 메모리 사이클 주식이었습니다. D램 가격이 오르면 좋아지고 낸드 업황이 살아나면 좋아지고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같이 힘들어지는 회사였죠. 물론 지금도 이 구조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메모리 가격은 여전히 중요하고 수요와 공급도 중요하고 업황 사이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완전히 다른 수요가 붙었습니다. 바로 AI 서버입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려면 GPU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 GPU가 아무리 좋아도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는 메모리가 받쳐줘야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HBM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바로 이 HBM에서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거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HBM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AI 반도체가 제대로 성능을 내기 위해 필요한 초고 성능 메모리입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GPU 성능이 올라갈수록 메모리도 같이 빨라져야 합니다. GPU만 강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옆에 붙는 메모리가 느리면 전체 성능이 막힙니다. 그래서 AI 서버 투자 사이클이 커질수록 HBM의 중요성도 같이 커집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그 중심에 서 있는 회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질문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D램 가격 올라가냐, 낸드 바닥 찍었냐 이걸 많이 봤다면 지금은 엔비디아 다음 AI 플랫폼에서도 하이닉스가 들어가느냐, HBM4에서도 앞서갈 수 있느냐, 공급 부족이 이어지느냐, 높은 마진이 유지되느냐 이 질문으로 바뀐 겁니다. 증권사가 눈높이를 크게 올린 이유도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하이닉스를 더 이상 예전 메모리 사이클 기준으로만 보면 설명이 안 되는 구간이 온 겁니다. AI 서버 수요가 구조적으로 커지고 HBM 공급은 쉽게 늘어나지 않고 고객사 검증은 까다롭고 수율과 패키징 기술까지 맞아야 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선두 업체가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그 선두 지위를 계속 지킨다면 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높은 가격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건 목표가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시장이 하이닉스를 어떤 기준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느냐입니다. 메모리 가격 사이클이냐 아니면 AI 인프라 핵심 공급망이냐 이 평가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눈높이가 올라갔다고 해서 주가가 자동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건 하이닉스가 앞으로 증명해야 할 것도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HBM 리더십입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HBM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는 시장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잘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서도 잘해야 합니다. HBM3E, HBM4, HBM4E 제품 세대가 바뀔 때마다 다시 경쟁이 시작됩니다.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이크론도 미국 시장에서 AI 메모리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한 회사에만 의존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받은 높은 평가를 지키려면 다음 세대에서도 계속 앞서야 합니다. 수율, 전력 효율, 공급 안정성, 고객사 검증 이걸 계속 보여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와의 관계입니다. 하이닉스가 여기까지 온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엔비디아 공급망입니다.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중심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 엔비디아 AI 플랫폼에 하이닉스 메모리가 들어간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 납품이 아닙니다. AI 서버의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GPU 로드맵과 메모리 로드맵이 더 긴밀하게 맞아야 합니다. AI 반도체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필요한 성능도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다음 플랫폼에서도 핵심 파트너로 남을 수 있다면 시장은 하이닉스를 단순 메모리 회사로 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음 세대에서 점유율이 흔들리거나 경쟁사가 빠르게 따라오면 지금의 프리미엄은 바로 검증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마진입니다. HBM이 아무리 많이 팔려도 마진이 유지되지 않으면 높은 평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하이닉스에 프리미엄을 주는 이유는 HBM이 단순히 많이 팔리는 제품이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제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제한도 있고 수요는 강하고 고객사는 AI 서버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가격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경쟁사가 따라옵니다. 공급이 늘어납니다. 고객사는 가격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묻습니다. HBM 마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나?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받은 재평가를 지키려면 HBM 매출만 커지는 게 아니라 마진도 같이 버텨야 합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마진이 줄어들면 시장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 자금입니다. 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 추진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 흐름에서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직접 거래될 수 있다는 건 투자자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 투자자만 보는 종목이 아니라 미국 기관들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AI 메모리 대표주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TSMC 같은 종목들과 하이닉스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한국 메모리주가 아니라 글로벌 AI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국내 시장 안에서만 보면 높아진 눈높이가 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자금이 하이닉스를 AI 인프라 핵심 공급사로 보기 시작하면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ADR 이슈도 무조건 호재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미국에 상장한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검증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기대도 크게 주지만 실망도 빠르게 반영합니다. HBM 공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경쟁이 빨리 붙으면 바로 의심합니다. 엔비디아 공급망이 강하다고 했는데 다음 세대에서 점유율이 흔들리면 프리미엄을 줄입니다. 마진이 높다고 했는데 가격 압박이 보이면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DR은 단순 호재가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글로벌 자금 앞에서 진짜 AI 메모리 대표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를 보는 더 큰 시험대입니다. 판이 커지는 만큼 검증도 커지는 겁니다. 이제 주가 흐름도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부정하면 안 됩니다. 많이 오른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를 믿고 이미 먼저 들어온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상향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바로 폭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식입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주가 흐름은 항상 같은 타이밍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볼 때는 뉴스보다 반응을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고점에서 매물을 소화하는지 아니면 잠깐 반응하고 바로 밀리는지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하이닉스가 좋은 흐름을 만들려면 고점권에서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시초에 강하게 떠서 바로 밀리는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그건 뉴스에 따라 들어온 단기 자금이 위에서 물량을 받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중에 흔들려도 아래에서 계속 받아주는 돈이 보이고 삼성전자와 반도체 장비주까지 같이 버티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건 하이닉스 혼자만의 반등이 아니라 한국 AI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에 돈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하이닉스가 진짜 강하려면 혼자만 오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장비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대장주가 움직이고 주변 종목이 따라와야 섹터 그름이 됩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흐름도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뉴스로 위로 뜹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고점에서 계속 밀립니다. 삼성전자는 약하고 장비주는 못 따라오고 미국 반도체도 흔들립니다. 이러면 단기적으로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대가 너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목표가가 크게 올라간 종목은 그 자체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만 동시에 기존 보유자에게는 일부 수익 실현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목표가보다 중요한 건 그 뉴스 이후 주가가 어떻게 버티느냐입니다. 보유자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단이 낮고 비중이 무리하지 않은 분들은 하이닉스를 단기 테마주처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종목의 핵심은 HBM 리더십입니다. 엔비디아 공급망입니다. AI 메모리 공급 부족입니다. 그리고 미국 자금이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글로벌 AI 반도체 프레임입니다. 이 큰 그림이 유지된다면 하이닉스의 장기 흐름은 쉽게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크면 조정 때 버티기 어렵습니다. 좋은 종목도 계좌 비중이 너무 크면 하루 흔들림에 판단이 무너집니다.
보여줍니다. 하이닉스는 믿음으로만 들고 가는 종목이 아니라 비중 관리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종목입니다. 최근 고점에서 들어온 분들은 더 냉정해야 합니다. 높아진 목표가를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조정 오면 물타기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목표가는 목표가입니다. 그 가격까지 가는 과정에는 큰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표가가 실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높은 눈높이를 계속 유지하려면 HBM, 엔비디아, 마진, ADR, 글로벌 자금 흐름이 계속 맞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흔들리면 주가는 중간에 크게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점 진입자는 추가 매수보다 리스크 관리가 먼저입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뉴스에 바로 달려들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시장의 관심이 너무 큰 종목입니다. 관심이 큰 종목은 오를 때 빠르게 오르지만 밀릴 때도 빠르게 밀릴 수 있습니다. 신규는 목표가 숫자보다 주가 반응을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고점에서 버티는지, 밀렸다가 다시 회복하는지, 반도체 섹터가 같이 살아나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따라오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싸게 사서 대박을 노리는 종목이라기보다 강한 흐름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면서 분할로 접근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첫 급등을 따라가는 건 위험합니다. 이번 목표가 상향을 완전히 말도 안 된다고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의 사업 구조가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 메모리 사이클에서는 업황이 좋아질 때 주가가 오르고 업황이 꺾일 때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 서버 수요가 메모리 시장의 성격을 바꾸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부조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HBM은 공급을 빠르게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고객사 검증도 까다롭습니다. 수율도 중요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선도 업체가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그 선두 지위를 지킨다면 시장은 예전보다 더 높은 가격표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눈높이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평가는 하이닉스가 앞으로도 많은 걸 증명해야 가능한 평가입니다. HBM 공급 부족이 이어져야 합니다. 차세대 제품에서도 리더십을 지켜야 합니다.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유지돼야 합니다. 마진이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 자금이 실제로 하이닉스를 AI 메모리 대표주로 인정해야 합니다. 삼성과 마이크론의 추격도 방어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맞아야 지금의 높은 평가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목표가 숫자만 외치면 그건 분석이 아니라 어그로입니다. 우리는 숫자보다 조건을 봐야 합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SK 하이닉스는 분명 판이 커졌습니다. HBM, 엔비디아, 차세대 메모리, 미국 ADR, 글로벌 자금 이 5가지가 하이닉스의 평가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가 올라갔다고 그 가격까지 주가가 자동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하이닉스가 앞으로 증명해야 할 것도 많아졌습니다. HBM 리더십이 유지되는지,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 지위가 더 깊어지는지, 마진이 버티는지, 미국 자금이 실제로 붙는지, 반도체 섹터 전체가 같이 살아나는지 이게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는 목표가 숫자에 취할 게 아니라 그 높은 눈높이를 정당화할 근거가 계속 쌓이는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만 보고 있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다시 시장의 중심에 서려면 돈이 반도체 전체로 번져야 합니다. HBM 장비로 갈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갈지, 전력 인프라로 갈지, 데이터 센터 냉각으로 갈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는 하이닉스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과 대응 기준을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와 소부장 배응 기준표, 후공정과 패키징 관찰 리스트,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관련 흐름,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하이닉스 사세요, 이 종목 무조건 갑니다,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시장이 어디서 하이닉스를 성장주로 평가하고 어디서 다시 사이클주로 할인하는지, 그리고 돈이 다음으로 어디에 번지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자료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AI 반도체 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미 많이 올랐고 기대도 큽니다. 높아진 목표가는 기회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검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하이닉스를 볼 때는 가격보다 조건을 보셔야 합니다. HBM 리더십이
유지되는지, 엔비디아 공급망이 더 깊어지는지, 마진이 유지되는지, 미국 자금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 전체가 같이 살아나는지, 이게 맞아야 합니다. SK하이닉스 판은 분명히 커졌습니다. 하지만 판이 커진 만큼 흔들림도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대에 취하기보다 높아진 눈높이를 정당화할 근거가 계속 쌓이는지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